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지구촌의 골칫덩어리가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사실은 거의 히틀러의 재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내 도덕성만이, 내 마음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린란드와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일단 위험한 국제 뉴스 상황, 국제 정책 상황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욕하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온 것과 관련해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뉴욕타임즈 니들 와봐. 내가 뭐든 대답해 줄게. 그래서 8일 날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베네수엘라의 이제 주권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국제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미국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냐? 그랬더니 당시 그 권한에 제동을 걸 만한 게 없냐라고 그랬더니, 있어. 오로지 나의 도덕성.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내가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좋자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도덕성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되고, 국제법이라는 거 사실 그거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나한테 국제법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시 주석의 생각이고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대만이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한대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대만 총통 중국도 납치해 오는 거 아니냐. 라이칭더. 라이칭더 총통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갖고. 중국이 좋아한다. 네, 대만이 바짝 쫄고 있다는 거죠. 네, 대만은 그러니까 더 싫어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것처럼 저렇게 마두로 부부 해오듯이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을 납치해 오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늘 계속 얘기해요. 근데 시 주석이 내가 내 임기 동안은 안 한다고 했어. 라고. 내가 곧 억제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만을 침공 안 하려면 계속 자기가 대통령. 평생 해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미 의회 안에서도 지금 베네수엘라에 더 이상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어요. 통과를 시켰어요.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 10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종의 민주당의 반란표라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 법에 대한 지지표를 보냈고 트럼프는 그거 보고 배신자다 배신행위다 어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국가 내정 안에서도 이번에 아이스 총격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왔으면 정부가 사과를 하거나 유족에 대한 애도를 표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되려 아이스는 면책 특권이 있다. 아이스들이 그러한 활동을 해갖고 하는 거에 대한 권한과 지금에 있는 작전을 보장할 거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걸 때려버리는 바람에 이 사실상 준계엄을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이스 친위대로 내세워가지고 민주당 지역이나 이민자들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장악하고 민심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이 내부적인 쿠데타가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미네소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장봉기나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20년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하필 발생했던 데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였거든요.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그게 바이든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결정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다시 트럼프 때 그런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
방식으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또다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관련 분석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양측, 이게 정부 측 주장, 그 사람이 자동차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마지막까지도 됐어 오케이라고 얘기했었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건데 그 웃는 얼굴에다 총을 쏜 거다. 여성 혐오주의자이거나 애초부터 그럴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다. 정신 이상자다. 자기 집에 키우던 개도 쏴 죽인 놈이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아이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부 측에서 이거를 조정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더 확산시켜갖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단속을 확대하려고 하는 조짐으로 보여진다는 면에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미국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오래 가겠구나라는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스에 대한 어떤 반발하는 입장에서 총기가 널린 나라니까 어떤 총격이라든지 공격이 테러가 있게 되면 얘네들이 자유권이란 명목으로 거의 준계엄에 가까운 군사적 압박을 가할 능력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이스 대원들 중에 누구 하나 혹시라도 반대 이민자 단체나 이런 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거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 오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거지.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무역 관련한 위법 혐의 판정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나겠습니다만 그 판정의 결과라든지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공개 요구 이런 것들을 이 뉴스로 다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화약고가 이란인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높아지는데 되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정부군 측이 기관총을 쓰면은 티가 나니까 권총으로 시위대들을 안 보이는 데서 지금 일종의 이제 사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아직 루머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희생자가 2,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에 반해서, 실제로, 관련된 정부군 대령이 이 공격을 받아서 총살을 당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오고 있고, 미국도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체포작전이나 공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중국군이 만일 이란에 미군의 군인이 들어간다 오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서 만일에 실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정찰 병력이 됐든 아니면 공중 병력이 됐든 미사일 전력이 됐든 이란에서 동시에 전개돼 갖고 또 하나의 3차 대전 내지는 중동전 재발의 단초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진행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란의 현재 외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게 지금 신정일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그 정권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에 이란의 일종의 통제권 내지는 상황 수습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당 지도자라든지 해외 망명에 있는 차기 지도자 내지는 이 사람들을 규합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신탁통치 같은 형태로 혹시 이란이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체제가 무너지는 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인구도 많고요. 갖고 있는 무기도 많고 그리고 중동 안에서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만일 이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란이 갖고 있는 자원을 생각할 때 유럽이나 주변 국가들도 참전 내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베네수엘라는 이제
사실은 약간 꺼진 불 같은 거예요. 워낙 미국이 압제를 통해 갖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제권과 유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말로만 툴툴거리면서 여론이라든지 뭐 언론 공작에서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란에서는 진짜로 큰 어떤 무력 충돌이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란 사태를 앞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된 정확한 서방 언론의 정보나 관련된 보도들은 현재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